금방이라도 요정이 튀어나올 것 같은 천의 자연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 방비행. 보기만 해도 신나고 직접 해보면 더 짜릿한 라오스 방비행 필수 액티비티와 관광지 11곳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손님 여러분, 곧 액티비티 구역에 진입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방비행을 느낄 수 있는 버기카. 방비행은 액티비티와 관광지가 곳곳에 퍼져 있어서 버기카가 필수예요. 거친 오프로드를 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풀을 뜯는 소떼와 마당에 널린 빨래 등 평화로운 방비행의 일상을 감상하게 되죠. 버기카 타실 때 팁을 드리자면 건기에는 흙먼지로 우기에는 진흙으로 옷이 더러워지기 십상이니 버려도 되는 옷이나 세탁이 용이한 옷을 입으시고 물 웅덩이를 지날 때는 젖는 걸 피하려다가 오히려 저처럼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가장 아찔하지만 그만큼 신나는 액티비티, 짚라인.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나무 사이를 줄 하나로 가로지르는 짚라인은 스릴은 물론 방비행의 광활한 자연을 360도로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높이 있어서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기하는 순간마다 이렇게 안정장치를 다른 곳에 고정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짚라인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설치된 외나무 다리를 오르는 것도 짚라인의 아찔한 묘미 중 하나예요. 올라갈 때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왜 올라왔나 후회가 되지만 타고 내려오는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싹 사라질 만큼 신나게 즐겼습니다. 방비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 중 하나였어요. 방비행의 열기에 지친 몸을 식히는 동시에 동굴 탐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바로 튜빙입니다. 커다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동굴로 이어진 줄을 당겨가며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면 되는데요. 희미한 랜턴 불빛 사이로 보이는 기묘한 석회 동굴을 구경하다 보면 오싹함과 호기심으로 두근거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20분 남짓의 짧은 코스라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참고로 튜빙할 때 동굴을 구경하느라 고개를 꺾게 돼서 자꾸 모자가 벗겨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타시기 전에 꽉 한번 조이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좀 더 익사이팅한 물놀이를 즐겨볼까요? 다른 배에 탑승한 사람들과 물싸움도 하고 거친 물살을 가르며 신나게 노를 젓다 보면 어느 순간 파란 하늘과 평화로운 방비행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카야킹. 카약마다 현지 가이드분이 함께 탑승해 자연스레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낯을 가리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카야킹은 일부러 물에 젖으면서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타실 때는 젖어도 되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셔야 해요. 물놀이도 즐기고 풍경도 감상하고 싶은 분께 강력 추천드리는 액티비티입니다. 물에 젖기는 싫은데 송강을 즐기고 싶다면 롱테일 보트가 제격이죠. 엔진이 달린 기다란 보트 위에 앉아 그저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기만 하면 되니 옷이 젖을 걱정도 땀을 흘릴 일도 없어요. 롱테일 보트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노을 지는 하늘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알록달록한 열기구가 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펼쳐지죠. 40분 남짓의 꽤 긴 코스지만 잔잔하고 평화로운 방비행을 감상하기에 딱 알맞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놀이 천국의 원조, 꽃보다 청춘에 나왔던 바로 그곳, 블루라군 1. 사실 방비행에는 여러 개의 블루라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블루라군 1만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시내에서 15분 남짓으로 접근성이 좋고 레스토랑이나 휴식 공간도 가장 잘 갖춰져 있죠. 구명조끼와 튜브, 라커룸도 유료로 대여할 수 있어서 물놀이 할 때 편하더라고요. 블루라군은 시기에 따라 색깔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전날 비가 오면 블루라군 대신 브라운 라군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놀이를 즐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신나게 물놀이를 한 후에 정자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가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인생샷을 찍을 수 있다? 남사이 전망대로 가시면 가능해요. 시내에서 30분을 달리면 남사이 전망대 입구에 도착하는데 아기자기한 입구와는 달리 수직으로 난 가파른 산길 때문에 몇 걸음 안 가 거친 숨을 몰아쉬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40분을 오르면 장엄하게 솟은 산맥과 울창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방비행의 절경이 360도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찍어야 하는 깃발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전망대로 올라오는 길에 하나, 전망대 너머에 하나가 있는데 깃발 꽂힌 오토바이에서 사진을 찍으시려면 전망대 너머로 가셔야 해요. 그럼 이렇게 어디서도 찍을 수 없는 인생사진을 건지게 되실 거예요. 남사이 전망대는 길이 험하고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 저처럼 신발을 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크릿 라군이라고도 불리는 블루라군 3은 시내에서 가장 멀고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적하고 여유로워서 수영을 즐기려는 서양인 여행객이 주로 찾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인 여행객이 블루라군 3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따로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파는 뚝배기 라면 때문입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허기질 때쯤 뚝배기 라면과 라오비어를 마시면서 여유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게 블루라군 3의 묘미죠. 휴양지 같은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수영을 즐기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탐낭파 동굴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동굴로 천사 동굴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좁은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종유석으로 뒤덮인 커다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꿈보다 해몽에 가깝긴 하지만 부처, 코끼리 등 종유성이 만들어낸 갖가지 형상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구경을 마치면 절벽 사이에 숨겨진 신비로운 공간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다 보면 각종 식물이 우거진 짧은 트레킹 코스를 즐기실 수 있어요. 나만 아는 숨겨진 동굴을 탐험하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유러피안 거리는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 마사지샵과 게스트하우스가 밀집된 여행자 거리예요. 곳곳에 로띠, 샌드위치, 꼬치구이 같은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고 한국 식료품을 파는 K마트와 그 유명한 루앙프라방 베이커리도 이곳에 있어요. 코로나의 여파인지 아마리 호텔이 있는 골목은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진 곳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한 블럭 아래는 늦은 밤까지도 클럽과 펍, 레스토랑이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워킹 스트리트에 위치한 방비행 야시장은 규모 자체는 크진 않지만 음식부터 옷, 액세서리 등 다양한 잡화를 판매하고 있어요. 5시 반부터 슬슬 장사 준비를 시작하니 온전한 야시장을 느끼고 싶다면 7시 이후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짧은 야시장 구경을 마친 후 유러피안 거리의 분위기 좋은 펍에서 한잔하면 딱입니다. 방비행은 액티비티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지만 각 체험지 간의 거리가 멀어서 동선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루앙프라방의 필수 관광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껍잘! 당신이 꿈꾸던 여행, 여행드림입니다.